이 부분이 불편하신 겁니다. 그쵸? 이건 뭐 100% 공감이 가고 예상했던 지점이에요. 알고 싶지도 않으시죠? 불편하시죠? 어차피 부자들은 제 영상 볼 일도 없을 테니 더 세게 가보겠습니다. 모든 건 선택이고요. 자유고 개인의 판단 영역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시대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혁신입니다. 자, 마지막이 이거죠. 누가 인정하고 보증하느냐. 제가 2부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실체가 없지 않냐. 그리고 무엇보다 관리 주체가 없지 않냐. 누가 책임질 거냐. 책임 주체도 없고 주인도 없고 뭐 관리자도 없고 그 자체 실체가 없는 광풍에 불과하고 곧 사라질 거다. 책임의 주체가 없다는 바로 이 지점이 비트코인의 최강점입니다. 운영자가 주인이 주체가 없는 탈중앙화인 점.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절대 법칙으로 프로그래마 되어 있어 영원 불변한 한정판 2100만 개. 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선의 악이 이런 것도 없고 이자율 변동도 없고 정책 변동도 절대 불가능한 인간을 완벽하게 배제시킨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이 부분이 불편하신 겁니다. 그쵸? 이건 뭐 100% 공감이 가고 예상했던 지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지점이면서 넘어서기 쉽지 않은 허들이죠. 난이도가 좀 있죠. 우리가 기존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승부수를 던지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째는 비트코인이라는 요물이 세상에 나온 이유입니다.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재래 통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데 필요한 신뢰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자, 바로 기존 화폐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트코인은 출발한 겁니다. 즉,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이 원인인 거죠. 무차별적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죠. 아니, 그냥 살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돈을 막 찍어내면 누가 고통을 받을까요? 하방으로 갈수록 고통이 그리고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10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 1억의 가치를 생각해보세요. 매년 가치가 6에서 7% 정도 떨어집니다. 구매력이 추락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 내려가고 그만큼 자산, 상품 가치는 올라가죠. 그래서 부자들은 무조건 레버리지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심지어 안 갚죠. 아니, 갚을 이유가 없죠. 인플레이션보다 이자도 낮고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 갚아도 최대한 나중에 갚는 게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 10억을 빌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지금 10억이 10년 뒤에 10억이 아니잖아요. 진짜 속된 말로 날로 먹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러겠죠?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또 믿으시는 은행은 절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적금 예금을 장려해서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부자들에게 공짜로 아니 더 퍼주면서 빌려주는 거죠. 그 손해를 여러분들에게 떠넘기면서 말이죠. 모르셨나요?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은 냉정합니다. 아니 아프죠. 그래서 대부분 외면하죠. 그게 마음이 그나마 편하니까. 하지만 진실은 냉혹합니다. 이게 진정한 타짜의 세계입니다. 밑장빼기죠. 뭐 알고 싶지도 않으시죠? 불편하시죠? 어차피 부자들은 제 영상 볼 일도 없을 테니 더 세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믿기 싫거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변화가 싫다면 그냥 계속 은행을 믿으시고 그리고 정부의 신용을 믿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적금 예금 드시고 그리고 강남 부동산 매입 도전하시면 됩니다. 뭐 사면 오르잖아요. 영끌하셔서 계속 부동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역전세 나면 정부에서 다 방법을 만들어 주겠죠. 설마 여러분들이 죽게 놔두겠어요? 또 이자율을 낮추고 유동성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뭐 화폐 계속 찍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쵸? 인플레이션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꼭 승리 그리고 생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좀 번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어서 앞전 영상에서 뺐던 부분인데요. 제가 비트코인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지점이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요, 서양 가치체계의 산물입니다. 동양적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는 좀 버거운 면이 분명 존재하죠. 저도 처음에는 좀 힘든 부분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 하나? 좀 어색했습니다.
근데 진짜 참 묘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 동양적 가치체계나 세계관에서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또 보호해주는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죠. 어떤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해줄 그런 영웅을 기대합니다. 그 영웅은 마치 신탁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선정을 베풀고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죠. 또 모든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주고 태평성대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영웅을 기다리죠. 사실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게 다 허상인걸 우리의 사고체계는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건 그런 영웅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기다려야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근데 영웅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영웅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렇게 해줄까요?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걸. 현실은 그 반대라는 걸. 반대로 서양의 가치체계는 영웅보다는 시스템입니다. 즉 법이죠. 헌법과 같은 그 자체의 원칙. 시스템. 슬기롭고 현명한 왕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모든 것을 관장해주는 걸 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1215년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영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에게 사인을 강요합니다. 모든 걸 법에 의해 해달라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시스템화 해달라고. 그 가치체계가 발전하여 영국을 그 보잘것없는 별다른 자원도 없는 그 조그만 변방의 섬나라 그 영국을 세계 최강의 문명국가로 만들어냅니다. 누가 왕이 돼도 상관없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최초의 국가죠. 관리의 주체가 없고 오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좀 더 찍어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개선할 수도 없고 퓨어한 그 자체 그냥 영원 불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 1달러 1,300원이죠. 이걸 넘어서 지금 6천만 원에 와 있는 거죠. 지금의 우리 사회적 믿음, 합의의 가치가 6천만 원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에 투자를 권하거나 투기를 조장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모든 건 선택이고요. 자유고 개인의 판단 영역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시대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혁신입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꼭 다시 한번 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마음을 열고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